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다행히 두저 맞진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난리도 아니었던데 거기 계셨었어요? 혹시 그 근처에? 아침에 예. 그 국회에서 이제 상무위 회의를 하고 예. 본청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지하로 해서 예. 의원회관으로 일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 국회 본청 앞에 지금 정의당이 농성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당직자들하고 당원들하고 농성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 태극기분들이 몰려와가지고 예.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예. 폭력과 심지어 이제 우리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침도 맞았어요. 침을 침이요? 뱉어가지고 우리 청년 당원 같은 경우에는 따기도 맞고. 예, 그거 얘기는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아니 국회에서 덜어는 기자회견도 하고 예. 외부 단체까지 참여한 기자회견 같은 거 합니다. 의원들하고 예. 같이. 근데 저렇게 국회 본청 바로 코앞까지 예. 올라와가지고 저런 무법천지의 난동을 부렸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 사안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고발했습니다. 네. 경찰에. 예. 그 사실상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저 무법천지의 폭력 난동을 주도했어요. 우리는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승리했다. 얘기했죠. 예.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예. 오히려 더 흥분을 돋궈가지고 더 그 난동이 커지도록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도 같이 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는 다시 뒤에 좀 얘기를 네. 해보고요. 지난주 전망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죠. 박제 영상을 먼저 보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고압세거나 좀 떨어지거나 네, 그럴 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당 지지율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 추세일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무슨 한국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나머지 정당들도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정당이 다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이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아니 한 달 단위로 좀 예측을 해라 이러면 좋은데 이게 무슨 퀴즈도 아니고. 오늘 그 일주일 단위로 전망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했지만은 어쨌든 성적표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약보합세를 예상하셨는데 제법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1%. 1%가 아니라 1.8% 아닌가요? 48.3에서 49.3이면 1% 아닙니까? 48.3이 이게 빨간색이에요. 부정이고 47.5에서 49.3이니까 그래요? 네. 1.8%. 그래서 악재가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유재수, 김기현 건이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틀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잘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생각보다 그게 악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종편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연일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방송을 돌리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오히려 더 이제 국민들이나 여론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일종의 이제 헛발질이죠. 저런 것의 반사이익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생법안 중에 일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인식입법, 하준입법. 이것도 일정하게는 좀 반영이 됐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현 정권 3대 게이트 이래가지고 연일 정치 공세를 취하는데, 그런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별로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뭐라고 해야 돼? 골든 크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다시 이제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난 걸 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도 올랐어요. 그래서 한 1.2% 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지지자들이 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정치적 공격이 커지니까 결집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전략 부재와 헛발질의 반사이익 이것도 여당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정확히 여당이 오른 만큼 떨어졌어요. 비슷하게.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과 같은 기조대로라면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게 이제 중간층 그 민심이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어제 태극기 부대가 국회에서 피웠던 난동 같은 예. 그런 방식에 절대로 소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그 모습을 보면 흡사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고 태극기 부대 대표인 것 같았어요. 태극기 부대 대표 같다. 그래서 저분이 뭐 정치 경험이 좀 짧고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는 그 판단에 있어서 예. 미숙함이나 혹은 이제 전략 부재를 노출할 수는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게 정치적 고비 때마다 황교안 대표가 선택한 거는 그냥 맹목적인 강경론이에요. 장외투쟁 나가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국회 와서 저 난동 피우고 네. 이 얘기는 저것 이외에 저분이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총리도 지내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법 질서를 지키는데 가장 철두철미해야 될 사람이 예. 저런 식의 일탈 행위를 정치랍시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기대를 가져보려고 했던 그런 중간층 여론이 혀를 차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사실은 거의 예전 과거의 그 패스트트랙 두 번째죠, 이제. 폭력 사건과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좀 그 뭐가- 패스트트랙은 그래도 예. 국회 안에서 그 의원들끼리의 충돌인 면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예. 근데 어제는 외부에 있는 그리고 저분들이 굉장히 거친 분들이잖아요. 예.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도 거칠기로 유명한 분들인데 예. 이분들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런 폭력 행위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저 후폭풍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TK 쪽의 지역구를 두는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결집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 그 이외에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혹은 뭐 충청권이나 예. 이런 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또 불안감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국회의사당에 성조기라도 이거 들어오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광화문의 성조기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대한민국 국회에 그러니까요. 성조기를 들고 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게 어떤 뇌구조에서 저게 가능한지 예.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또 무슨 해병대 깃발 이런 것도 잔뜩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아니 뭐 해병대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국회에 들어와서 군복 입고 온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른바 우리 이제 보수 시민사회라고까지 저분들을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의 저 집단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상식선을 넘어서는 그런 집단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쪽에 관련해서 제가 좀 뭐 분석을 하거나 한 걸 보면은 저거를 어저께 이제 동원을 한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보수 유튜버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기타 등등이 자 국회로 갑시다. 우리는 나라를 구해 지금 그 빨갱이들한테 접수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자극적인 언어를 하면서 하니까 분들이 가고 계속 거기에서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용어들 다 단어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종북 좌파에서 장악된 나라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은 구국의 결단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넘어간다 이런 식의 굉장히 위기의식을 부르고 분노를 자극해가지고 근데 또 그게 유튜브 클릭수를 또 부르면서 본인들은 또 돈을 벌고 근데 저렇게 국회는 난장판을 만들고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이런 좀 굉장히 무책임한 형태의 지금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계산 속에는 지난 4월에 그 패스트트랙 국회 난동도 지금 수사가 진척이 없어요. 예.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말만 검찰이 반복하고 있을 뿐 실제 연내에 뭔가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예. 아, 검찰이 우리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정도의 행동은 해도 오히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이런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론은 전혀 그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어제 의장께서 경호권 발동을 안 했는데
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어제 같은 상황이면은 경찰력을 동원한 경호권 발동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와 권리는 있어야 되지만 예. 저런 방식의 폭력적인 의사 표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이제 국회의 위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거고, 아니 민주노총이나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 진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민주노총이 뭐 국회 담장 그 뭐 4m인가 5m 넘어왔다 그래서 3명이 구속되고 위원장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때문에 저 일탈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단지 내사 수준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 저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 폭력으로 이 물리력으로 이 국회나 어쨌든 이런 그 헌법 질서에 도전하려는 저런 상황이 용납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뭐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잣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당시에 민주노총이 뭐 국회 담장을 넘어왔다는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는 담장을 넘어온 정도가 아니고 거의 국회 본청을 그 가로막고서 예. 그 지나가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도 어제 봉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어요. 예, 보수 그 지지자들한테 맞았고 아까 이제 보수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예. 유튜브가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이 있는 매체라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예. 그건 인정합니다만 황교안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입법 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예. 의원실당 2명씩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맞습니다. 예. 그 보수 유튜버들을 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시키자.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지. 그 정책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을 돈을 그런 식으로라도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아니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국회 출입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제1야당 대표가 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한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렸습니다. 네. 7.0에서 다시 6.5%포인트. 뭐 이게 지금 질의멸렬한 선거법 협상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선거법 협상의 쟁점을 세세하게는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자유한국당과의 대립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지난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그 정당들 사이에서도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예.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작용을 한 거고 또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주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정의당을 정치적 공격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온갖 뭐 그 커뮤니티 동원하기도 예. 했고 또 저희 정의당의 항의 전화가 똑같은 레파토리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일정하게는 작용을 했으리라고 보고 예. 근데 지금 이제 4+1 협상이 거의 막바지 고비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 예. 밤, 뭐 내일 오전 사이에 뭐 모종의 결론이 나든 아니면 깨지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제가 중징구제용이다. 심상정이 계속 하려는 거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모욕적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모욕인 게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4+1 최초의 225대 75 이 협상안을 예. 타결할 때 제안했던 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의 논평도 있어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잠깐만요. 민주당이 먼저 석패율제도를 도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의 당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노무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예. 제안한 이유는 예. 지역주의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험지, 그러니까 부울경이나 또 TK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그 지역에서 당선이 안 되지만 뭐 자질은 굉장히 훌륭한 이런 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게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 이 예. 취지입니다. 음. 정의당은 사실 석패율에 대해서 반대해 왔어요. 반대에 지난 왔나요? 총선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게 중징구제용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되면서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정당들에서 그걸 제안을 하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예.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소선거구제에서 당선 못 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자라는 게 정의당이 석패율에 관심을 갖게 된 취지고
심상정 대표는 애초부터 석패율 등록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들은 석패율 등록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 때문에 중진도 없는 정의당에 그게 중진 구제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고 4월 달에 그렇게 합의할 때는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얘기해 놓고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그 제도를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냐. 그 제도를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런 겁니다. 석패율이라는 게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많이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 동기가 돼요. 그렇죠. 그게 싫은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위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구제할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뭐 2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3위도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예, 3위도. 이건 예. 당내에서 이제 당내에서. 권역별로 2명씩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면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불리하다. 이 셈법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석패율제를 쓰레기 제도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당을 비난하는데 그럼 좋다 이겁니다. 석패율제도 없애자고요. 대신에 50석의 캡 씌우자는 것도 없애자고요. 그게 저희 역제안입니다. 그거 받으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심상정 대표가 정권을 지금 뭐 하고 지금 직접 협상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저희가 어젯밤에 긴급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그 협상 권한을 일정 범위 내에서 대표한테 전적으로 위임했고 협상 주체로는 지금 원내대표가 나가 계시지만 예. 권한은 그렇게 위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에게 이제 힘이 되는 후보자가 정부가 될 수 임명이 있도록 됐는데, 뭐 김진표 총리가는 임명은 된 적은 없지만은 그때하고는 사뭇 다른 좀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보니까 찬성이 47.7%, 반대가 35.7%로 찬성이 훨씬 한 10%포인트 이상 앞섰네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정세균 그 의장님이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이런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또 실제 국회 운영도 그다지 그렇게 무리 없이 원만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 중간층이나 이런 데서도 즉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데서도 큰 거부감이 없어요. 예. 반면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반대 응답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 보수층 중에 묻지마 반대 이 의견이 있을 텐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을 예. 국가의전서열 2위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은 2위고 국무총리는 6위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부의 어쨌든 임명직으로 국회의장 지내신 분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밑에 두는 게 맞느냐. 이게 삼권 분립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혼선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까지 포함돼서 제 생각보다는 반대 응답이 높았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유형이랄까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찬성 답변이 저는 더 높으리라고 기대했는데 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대 여론 같은 경우에는 뭐 PK와 TK, 뭐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에서 주로 높은 걸 보니까 묻지마 반대죠. 묻지마 반대라고 봐야 되고, 근데 20대에서는 참 많이 팽팽하게 나왔네요. 20대는 아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면도 좀 있겠죠. 그런 면도 있고 또 아주 원론적인 의미지만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뭐 총리를 하냐. 근데 이런 비판적인 견해도 일부 거기에는 수용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숨가쁘게 지금 국회가 또 돌아가고 있고 바쁘실 텐데요.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다음 주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 전망이라는 건데 이번 주에 있는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주 전망인데 일단 이번 주 내에 선거법 합의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예. 벌써 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시작이 오늘부터. 됐어요, 벌써. 예. 그리고 뭐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선거 제도가 예비 후보 등록 시점에 확정이 안 된 적은 있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지금 예산안과 일부 민생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뭐 많은 민생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예. 또 선거법, 검찰개혁법 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뭐 필리버스터도 하고 예. 뭐 하겠지만 그건 뭐 하게 두고 다음 회기 때 또 수집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니까 요 관건은 4+1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왔던 이 단위에서
어찌됐든 지금 한 발씩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의당이 원하는 바를 100%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제도 선을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작용을 해요. 당리당략이 그렇죠. 작용을 예.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당리당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런 면에서 개혁의 큰 취지, 개혁의 방향, 대의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빨리 합의를 보는 게 관건이고 여기에 합의만 되면은 저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 다음 주에 이 여론의 향배를 저는 이 가늠하게 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망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전망을 해야지 다음 주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 49.7%였나요? 49.3%였군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더 오르긴 어렵지 않겠어요? 더 오르면 50% 넘어가는데 50%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제 역주행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원래 조금씩 빠지는 게 예. 저 보통의 사례인데 50% 넘으면은 그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근데 거고 사실은 임기가 지금 2년 반이 넘었는데 50%가 거의 사례가 없을 거예요. 제가 네, 없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거의 없고요. 지금도 임기 2년 반 지난 대통령 지지율 중에 역대 보면 아마 YS 다음으로 높지 않은가 싶어요. YS 다음으로 전에는 그랬는데 현재 시점 모르겠고 한 2달 전인가는 그때 YS 다음에 2위였어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높기 때문에 50% 글쎄 넘을지 50% 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보합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 저는 패스트트랙 이 선거법, 검찰개혁법 이거를 상정시켜서 그 밀고 간다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이 다 오를 거라고 보고 합의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폭망조짐이 보인다. 왜냐하면 저 지금 국회에서의 난동, 두 번째 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한 거부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게 뭐 다 문희상 의장 때문이다. 근데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결국에 황교안 대표는 정당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도 이게 무슨 아스팔트 극우 지도자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분 살아온 인생 경력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평생 그 검사하고 공안검사하고 엘리트로 살아온 분이 그러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투사 코스프레를 하는지 뭔가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막 그 연호하고 환호하고 또 자기에게 싫은 소리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황 대표님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본 게 아닌가. 기도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뭐 성령이 임했겠죠.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분 전도사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판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유한국당 내의 그 후보들이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이제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전에 그 과감한 예측하셨어요. 12월 뭐 넘기기 힘든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거? 아직도 유효하고요. 예.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나와서 과감한 예측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과감한 예측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법과 패스트트랙 안이 합의가 된다라면은 오를 것이다. 오른다. 민주당도 오른다. 못하면은 만약 이번 주 내에 못하면 못하면은 이제 다들 저 한강 가야죠. 손잡고. 그런가요? 아니 이것도 못하면은 이게 예. 지금 무책임한 거죠. 여당도 무책임하고 그 무책임은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보개혁연대가 어떻게 해서든 좀 슬기로운 안을 마련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좀 빨리 이거를 법안들을 처리를 하기를 하는 바람이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조합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하게 바라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